예,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쪽뱅이들 치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출근 안 해서 개꿀 빨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20대 청년 80%는 부모와 같이 산다. 라는 겁니다. 부모와 같이 살 수 있죠, 근데 20대.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부모와 같이 사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이제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왜냐면 부모도 사생활이 있고 한데 부모도 자식이 이제 나가야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참고로 이제 20살 때 이후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 독립해서 존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존나 돈이 안 모인다. 그리고 아무튼 허스를 하는데 안 된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아쉽죠. 예. 독립하면은 돈이 안 모아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되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박모 씨, 27세입니다. 27세면 28세, 29세인 건가요? 아니면 27세는 그냥 27세인 건가? 만 나이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씨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없애버려야 되는데, 한국도. 존나 씨발, 막 한국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예,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월세나 생활비 등을 고려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그렇죠. 사실 근데 진짜 독립한 놈들이 대단한 거야. 왜냐면 독립을 하면은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생각보다 돈이 되게 안 모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집중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같이 살 때보다 혼자 살 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뭔가 요구하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 혼자 살면서 생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하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좀 있었지. 한 번쯤은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월세나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 한국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20살부터 29살 청년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81%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2006년 79%에서 2020년 81%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같이 사는 거 좋으세요? 전 같이 사는 거 별로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특수성이 좀 있었어서 그런가. 사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저도 가족이 이제 총 4명인데 가족이 항상 4명이서 같이 살았던 때는 얼마 안 돼요. 항상 뿔뿔이 흩어져서 뭐 아버지가 나가시든 이제 동생이 나가든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4명이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은 별로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그냥 독립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좀 약간 이레귤러였지. 나 그러니까 씨발 한국에서 뭔가 어떤 주류에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인생을 돌이켜 보면 씨발 이게 내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OECD는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소득, 주거, 환경 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독립하는 대신 캥거루족으로 남고 있다는 분석이다. 캥거루족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한 지붕 아래 거주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죠. 근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대부분 많이 살죠. 왜? 서울에 일자리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대학 생활을 즐겼던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에 직장이 다 있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잡으려면은 이제 월세나
아니면은 뭐 보증금, 전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이제 더 열심히 일해서 집주인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은 존나 인생 고달픈 거죠. 그냥 가차를 딱 했는데 존나 망했다, 씨발.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게 부모의 잘못이냐? 모르겠어요. 부모의 잘못까지는 아니지 않나? 씨발. 서울에 집 없다고 부모가 잘못한 거면은 너무 야박하죠. 서울도 뭐 상급지, 뭐 중하급지는 아니겠지만. 서울에 집이 없어서 나는 부모 잘못 뒀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국가가 존나 병신이라서 부모도 거기에 어떤 톱니바퀴의 희생양이 됐을 뿐인데, 부모까지 까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죠. 나가면 전세 사기 당해. 그리고 안에 있으면 또 눈칫밥 처먹어. 그러다가 쉬었음 청년돼. 그러고 사회는 쉬었음 청년을 욕해. 이러니까 이게 사회가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냥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진짜 모르는 새끼들은 이제 개 돼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왔는데 모른다? 그러면 그냥 개 돼지 하십시오. 당신은 인간 하지 마. 개 돼지 해. 실제 청년층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 이게 미친 세상인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겠다고 그냥 암묵적으로 사회가 합의를 내려버린 것 같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6천 명 증가했다. 이게 뭔 소리야? 연령대로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 그러니까 전부 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 얘기하는 거구나. 이 씨발놈들. 깜짝 놀랐네. 또 나 영상 지울 뻔했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24만 2천 명. 60세 이상이 24만 2천 명이 일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 씨발놈들 아직도 일을 해? 아니 씨발 30살부터 취업해서 60살이면 S&P만 씨발 그냥 넣어놨어도 그거 했겠다. S&P 500만 넣어놨어도 지금 일할 필요가 없을 텐데, 미친 새끼들. 아직도 일을 하는 거야? 60세 이상이? 좀 나가, 이 미친 새끼들아. 30대 11만 2천 명 등에서는 늘었지만, 아니 씨발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S&P 500을 딱 넣어놓고 그 여유자금으로 뭐 씨발 세븐일레븐이나 아니면 저기 김종구의 식마치킨 이런 거나 여세요. 자영업자나 하고. 씨발 아직도 일을 해. 미친 새끼들아. 좀 나가라고. 조팔육이 씨발놈들. 청년층 15세부터 29세 취업자는 14만 7천 명이 줄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60세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줄어버린 거라니까? 지금 당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 한국경영자 총협회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3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구직 활동 등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3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집은 엄마 집에서 얹혀 살아. 근데 아들은 쉬고 엄마는 일하러 나가.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안 이쁘지 않아? 정부 정책이 씨발놈들아? 진짜 어질어질하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하라 이런 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뭐든지 하려고 대학 간 거예요? 뭐든지 하려고 대학 간 게 아니야.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뭐든지 하려고 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네 인생 망했잖아. 너네 국가한테 사기 당했잖아. 너네 국가가 일자리 늘려줄 줄 알고 대학 갔지? 병신들아, 일자리 안 늘려줘. 그냥 참고 그냥 노가다 하나 뛰고 저기 그냥 산재나 받고 저기 상해 사고나 입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돈 벌고 뼈 빠지게 해서 존나 펑펑 당하고
그러다가 내 자식도 아닌지 맞는지 모를 그냥 애매한 애 낳고 살다가 술과 담배로 막 몸을 적시다가 결국 그냥 이제 암 걸리고 어떤 성인병 걸리고 치매 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 하직하는 게 남자의 삶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이걸 말이 되겠냐고. 우리 다 대학 나오고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다 정보가 있고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나도 아버지가 되고 나도 결혼을 하고 나도 인생을 살고 나도 대한민국의 산업력군으로서 경제 성장 5개년 계획의 일부로서 톱니바퀴로서 생 마감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해한 사람은 자기도 해함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남한테 사기친 사람은, 남한테 사기친 국가는 자기도 사기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대해주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정한 어떤 그 아주 비열하고 비정한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안타까운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모든 조선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거비 부담도 컸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망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지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에 계약된 서울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71만원, 보증금 1000만원 기준이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수령 금액이 중위소득이 300이 안 돼요. 1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300이 안 되면 200달이, 250달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세금 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절반이 거의 타노스 된다니까? 전월 대비 5.2% 4만원이 올랐다. 2024 다방 설문조사 결과 2030 세대 중 40.2%는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거비를 꼽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의 생애가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 방안에서는 고용 불안이 지속될수록 캥거루족 증가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황광훈? 황광훈? 전광훈 아니야? 아니야. 부연구위원은 캥거루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문제를 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하나만 하는 그 연구를 왜 하냐?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자리 문제를 떼놓고, 근데 사실 본질이긴 하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60대들한테 다 몰아주고 60대들 쪽수가 많고 이제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거나 이러는 가능성도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돌리려고 국가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 이 캥거루족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캥거루족이 지금은 캥거루족으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 안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은 본인에게도 있고 본인 부모에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본인이 이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30대까지는 있잖아요. 20대야 물론이고. 왜냐면 사업을 하건 뭘 하건, 아니 알리바바의 마윈도 36살에 맨날 인스타 릴스에 쳤뜨는데 36살, 35살 때까지 영어 강사 전전하다가 36살에 알리바바 창업해서 대박 났다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30대가 돼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야. 응? 20대야 물론이고. 근데 이제 40대, 50대 이렇게까지 장기 쉬었음 중년이 돼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맥이 탁 풀어지겠죠. 이제 부모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일단은 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진짜 괴물이 이 밖에 나오는 거야. 왜? 내가 딱 밖에 나와서 딱 있으면 나는 완전히 늘따리고 인생 끝났고 그렇게 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다 기반을 갖춰가고 자리를 갖춰가고 그러거든. 그럼 막 속이 뒤틀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씨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씨바 칼부림 중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 왜냐면 제가 제 이제 영상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가토 영상이 있거든요.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 예. 그 새끼가, 근데 그 양반도, 근데 가토 토모이로 맞네. 그 양반도 되게 이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원래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극성 맞고 그래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제 그 계속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둬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은둔하게 되고 은둔하다가 결국에 이제 대량 그런 살상이라는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근데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어요. 시기상조고 시기상조라는 말 써도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조선인들 씨바 하는 꼬라지 보면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 같고 왜냐면 뭐 기득권층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있을 일 없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20대의 80%가 결국 그냥 부모한테 얹혀서 살고 있고 부모 눈칫밥 얻어먹으면서 자기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거를 펼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싫고 한국이 밉고 그렇다. 한국이 정말 싫다. 이런 면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근데 뭐 또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국인들이 돈에 혈안이 되는 이유는 아마 그 한국인들을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네. 서로 부대끼면서 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고하세요.